테크인스톡입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정일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또 골라서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 점검을 해주셨는데 먼저 일정상으로는 스페이스 X 상장이 이제 현재 시간으로 12일.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월요일장은 그 부분이 반영이 될 텐데요. 과연 이 스페이스 X 상장 전과 후 우리 증시의 움직임, 이사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근데 뭐 미국도 상장한 원래도 그렇지만 뭐 상장한 기업들이 뭐 135달러를 제시했다고 해서 그 가격이 뭐 고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장중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상장돼서 유통되는 물량이 별로 없다는 측면에서 초기에는 뭐 변동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전혀 흥분하실 이유가 없고 이 스페이스X가 하는 세 가지 사업이 모두 미래에 유망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사되 지금 뭐 서둘러서 빨리 여기서 뭐 단기 차익을 크게 거둬서 뭐 크게 한번 뭐 내 운명을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 아니시라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모아나가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급등하는 날도 있겠지만 뭐 저는 급락하는 날도 뭐 수두룩할 거라고 봅니다. S1에 낸 거 보면은 XAI 가치를 그렇게까지 크게 잡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크게 잡아놨던데 그게 어느 시점에 될 것인지는 일론 머스크 사업의 특성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돈 되는 위성통신 사업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너무 뚜렷해 보이고 그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뭐 6G로 넘어갔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쓸까?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통신 사업이 그나마 돈 벌고 있는 건데 이거 계속 돈 버는지 확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사업인 발사체 사업은 스타쉽으로나 가서야 조금 더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뭐 오픈 AI하고 그다음에 엔스로픽 대비 뒤져져 있는 XA 사업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건 전 어려워서 뭐 철저하게 조정 시에만 사시던가 아니면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뭐 ETF들 막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네. 뭐 우리나라 ETF도 스페이스X를 담고자 하는 그런 우주항공 ETF 많으니까 네. 그거를 연금에 넣어서 한 10년 이상 투자해 보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페이스X 상장 이 부분도 관심이 있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이슈가 환율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주도 괜찮을까?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블랙홀이 그럼 이제 사라지는 건가? 코인 수급이 풀리는 건가? 세 가지 포인트로 간략하게만 이사님 코멘트 추가해 주신다면요. 뭐 일단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저는 뭐 이제는 끝물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안 하신 게 맞고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기업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그래서 납품하는 기업은 좀 규모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자금 수요는 뒤이어서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 AI, 엔트로픽.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당면에서 바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다만 이제 스페이스X가 쫙 끌어갔던 것들이 잠시 이제 멈춰지는 효과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근데 가장 민감한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V자 반등하는지 정도를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환율은 뭐 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 구간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달러가 많은데 그거 안 바꿔서 나타난 상황이니까 맞아요. 네. 바꾸지 않는 이상 저는 뭐 크게 영향 없다고 봅니다. 예. 다음으로는 또 오늘 반도체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이 구글의 차세대 칩 일부 생산을 받는다. 뭐 이런 뉴스를 이사님이 전해주셨는데 김민주 전문가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저는 이게 궁금한 게요. 얼마 전에 인텔이 또 구글 칩 받는다고 해가지고 인텔 주가 막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TSMC 캐파로 부족해서 막 여기저기 다 맡기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이 뉴스 어떻게 보시나요, 김민주 전문가님? 그 뉴스는 구글의 아이스피쉬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덴서칩 뭐 이런 거 네, 이제 연산칩 다른 거예요? 칩이? 이름인데요. 연산칩 이름인데 지금 TSMC의 이제 위탁 생산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1.4나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맞는 부분, 인풋 아웃풋 부분은 이제 메모리 연결하는 HBM에 2나노로 지금 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네, 그래서 뭐 어찌됐건 무엇이 됐던 간에 그 TSMC의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멀티밴더를 가져가려는 게 기본 핵심의 본질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뭐 전체 물량을 준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TSMC에 줄을 좀 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들은 삼성전자로 빅테크 기업에서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제가 뭐 조사한 바로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구글 쪽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맡았던 뭐 테슬라라든지 이나노에 대해서 신뢰를 좀 더 회복하면서 추가적인 수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퀄컴에 관해서는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AP에 관해서 TSMC가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불편하겠죠, 퀄컴도. 그래서 아무래도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일부 물량 이나노에 관해서는 타진을 하고 있다는 정도까지 지금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AMD하고 메타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계속적으로 뭐 접목 요소를 좀 찾아가고 있는데 사실상 AMD가 TSMC에 정말로 큰 고객으로 들어가기에는 자리가 너무 비좁은 것 같거든요.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칩, 자체 칩을 생산하고 싶은데 우리 자체 칩을 TSMC한테 가져가서 애플과 엔비디아 빼고 우리 거 먼저 해주십시오. 이거는 절대 안 먹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일부 물량은 넘어올 수 있다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신뢰도 회복, 수율 회복인 것 같습니다. 4나노, 3나노까지는 수율이 지금 거의 다 왔고요. 뭐 80% 육박할 정도입니다. 지금 4나노 수주들은 상당히 있는 쪽이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뭐 3나노 이하, 2나노 이런 등등 계속적으로 고객 신뢰도를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적자폭을 개선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삼성전자 통합 차트 모습에서 37만 7천 원까지 갔는데 상단을 여는 요소가 되겠죠. 단지 여러분들 너무 서둘지 마시고 오늘 뭐 전쟁 종료 소식이 있고 유럽 가서 사인한다고 하니까 잠깐 오르는 뭐 불타는 핫프라이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매크로가 좀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만 급하게 오늘 급등 갑니다, 쫓아가야지, 뭐 벌써 NXT에서 막 9% 오르니까 막 맞아요. 벌써 또 불편해요. 뜨겁거든요. 네. 그러다가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에 FMC에서 매파적 이야기 나오면 또 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크로를 생각하실 때는 내가 어떤 기간에 어느 종목을 공략할 때 좀 신압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옆으로 이야기가 좀 사이드로 나갔는데 상단을 여는 요소는 저는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파운드의 추가 수준은 필요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원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들어봤습니다. 그 밖에 또 어떤 뉴스 나왔는지 주요 뉴스 보고 오시죠. 네, 프리마켓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지난 8일부터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의 휴업으로 인해 수도권 건설 현장 곳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는 소식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기준 대형 건설사 22개사의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며 약 10만 제곱미터의 타설이 지연됐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레미콘 제조사들의 출하도 중단되고 있고 관련 일정들이 모두 조정됐다고 합니다.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도 비조합권 이 레미콘 출하가 저지되며 예정됐던 반도체 타설 작업이 취소되기도 했었는데요. 반도체 설비 공사 현장의 경우 레미콘 타설이 지연되면 후속 공정에도 잇따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파가 더욱 확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한 매체의 단독 보도입니다. LG전자가 휴머노이드 전용 학습을 위한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합니다. LG전자는 지난달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 R&D 캠퍼스를 로봇 데이터 팩토리로 전환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구축과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클로이드 100대를 투입해 데이터 팩토리 운영을 시작하고 연내 로봇 대수를 300대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2030년까지 데이터 팩토리에 4천억 원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전자는 양재 데이터 팩토리에 각종 가전제품이 설치된 집, 가전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공장 등 실제 로봇 동작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클로이드 수백 대를 작동시켜 가정과 공장 환경에 특화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사 신양다와의 법적 분쟁을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특허 대리업체를 통해 진행한 신양다와의 특허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한 데 이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2년간의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에서 신양다의 배터리를 탑재한 볼보 코리아 EX30, 르노 그랑콜레오스 등 차량을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개시 등 조치도 모두 철회될 예정입니다.
양측은 모든 조건이 기밀로 유지된다고 밝힘에 따라서 구체적인 라이선스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소식도 한 매체 단독 보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국 노스다코타주 가스전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내 민간 기업의 역대 최대 규모 미 가스전 지분 투자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달 미국 석유 가스 회사 A사와의 5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매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A사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7% 규모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확보할 광고 지분율은 추후 협상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스다코타주 윌리스턴 분지 셰일 가스전을 통해 LNG를 연간 70만 톤을 확보할 전망인데요. 2030년까지 LNG 공급 물량을 연간 110만 톤으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롯데쇼핑 관련 소식입니다. 롯데쇼핑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중간 배당을 실시합니다. 롯데쇼핑은 어제 오후 이사회를 열고 주당 1,300원의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유통업계 최초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입니다. 주당 배당금도 지난해 1,200원에서 올해는 1,300원으로 100원 올랐는데요. 배당금 총액은 367억 5,183만 2천 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이달 30일,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7월 31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마켓 뉴스였습니다.